오늘은 냉방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온 자체 조절이 안 되면서 일련의 반응들이 생기는 것들이 냉방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력을 해도 잘 안 된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를 꼭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와, 이제 날씨가 너무 이제 네. 덥고 저희들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사실 여름이 네. 꺾였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하여튼 최절정입니다. 최절정이고 휴가를 한참만 가시고 네. 코로나 때문에도 사람이 없는데 휴가를 가셔가지고 길에 사람이 더 없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버려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유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또 내년을 또 대비해서 뭐 미리 알아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냉방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방병. 냉방병 뭐 말 그대로 쉽잖아요. 네. 냉방병. 이거 뭐 병이라고 하기도 사실 애매하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냉방병이라는 게 왜 우리 몸에 영향을 이렇게 주고 나를 아프게 그렇죠. 만드는 건가요? 일단 뭐 냉방병이라고 이제 하면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 장시간 이제 실내에 계시는 분들이 뭐 감기 기운이 온다거나 조금 뭐 몸이 좀 으슬으슬 좀 춥거나 뭐 몸살 기운 생긴다거나 또 장이 불편해진다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 건데요. 결국에 이제 온도 조절 장애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 자체도 36.5도로 유지를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할 텐데 그 외부에서 온도가 자꾸 차가워지니까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잘 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 외부 영향을 그대로 계속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체온 자체 조절이 안 되면서 일련의 반응들이 생기는 것들이 이제 냉방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들이 꼭 여름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추위가 됐든지 뭐 더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절 장애들을 만들 만한 외부 원인들이 있을 때 이분들이 즉각 대처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는 큰 문제들로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봤던 환자 중에 한여름에도 내복을 네. 2개씩 뭐 아니면 또 3개씩 뭐 조금 바람 분다 이러면 3개 뭐 조금 뭐 따뜻하다 그러면 2개 이렇게 입고 네. 다니시는 분이 있죠. 있으셨거든요. 네. 뭐 이게 굉장히 좀 왜소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좀 마르신 체형이신데 딱 봐도 이 사람은 이게 피하 지방이 없으니까 네. 지방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싶지만 여름에는 그래도 더운 게 정상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게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이 에어컨 바람을 맞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네. 황당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은 어떻게 조절이 되는 건가요? 뭐 땀이 나거나 뭐 혈관이 수축하고 뭐 이런 문제들도 그렇죠. 있겠고 그죠? 일단은 말초 피부에서 이제 결국에 외부의 온도에 맞춰 가지고 우리를 조절을 하는데 우리 내부의 온도는 이제 우리가 36.5도씨 이렇게 이제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 35.6.5도씨 정도 돼야지 우리 몸의 효소계 대사나 이런 걸 돌리는 효소계가 가장 최적으로 잘 돌아갈 것이라는 이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론은 뭐가 있냐? 사람들이 내 몸 안에 있는 세균들을 관찰하면서 온도 조절을 시켜봤대요. 그랬더니 평균 한 36.7도씨가 세균 감염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온도라는 거예요. 즉, 이 36.5도씨를 그죠? 유지를 해줘야지 이 사람이 대사도 잘 돌아가지. 그 다음에 내가 면역력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이제 외부에서 나한테 찬 자극이 오든지 뜨거운 자극이 오든지 우리 몸을 유지를 시키려면 우리 몸의 열 생산 시스템이 일단 좋아야 되겠고 그 전에 피부나 이런 신경계들이 이 현재 온도를 잘 느끼는 게 일단 우선이겠네요. 느낀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열 생산 능력들이 원활해야지 우리 몸을 유지를 잘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 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이 꼭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율신경 장애, 특히
교감신경 장애가 우리 체온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대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들이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서 ATP라는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그 단계 과정 중에서 전부 다 열이 조금씩 네.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합쳐져서 지금 우리 체온이 네, 되는 네. 건데 소화가 안 돼. 이러면 일단 쪼갤 원료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나는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특히 세포 중에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기능을 그렇죠. 못해. 이러면 또 쪼개서 열을 낼 수가 없고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부족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제일 크기 때문에 산소 부족은 결국 혈액 순환이 안 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냉방병에 나는 위기를 느낀다 이런 네. 분들은 혈액 순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소화 장애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잠을 잘 잘 리가 없고 뭐 이런 문제들이 네. 이제 막 산적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수입니다. 네. 탈수. 왜 또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 냉방병이라는 그 자체가 실내가 굉장히 차가운 기운이 많이 돌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기는 건데 차가운 기운은 건조하다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지 됩니다. 이 건조한 상태가 이제 겹쳐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내가 탈수가 있으면 점막이 얇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건조한 공기를 계속 차가운 공기를 마시게 되면 코 점막이 같이 얇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코의 혈관이 줄어들면서 그 신호로 여러 가지 이제 체온 조절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 조절 능력이 일단 내 몸에서 폐에 또 이제 문제들을 많이 또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점막이 얇아져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찬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또 복구가 되려면 혈액 순환이 좋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혈액 순환은 결국은 자율신경이 조절을 하는데 네. 자율신경은 원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의 문제랑 관련이 많고 뇌간에서 조절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악순환이 되고 언젠가는 아프고 심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방병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춥다 하면서 네네. 뭐 이제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뜨겁잖아요. 네네. 살이. 또 아아를 마셔요. 음. 아아 마시고 또 와가지고 또 춥다고 또 이렇게 막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막 그렇게 지내시고 힘들게 지내시다가 집에 가면서 지하철에서 결국은 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끙끙 앓고 이런 게 이제 다반사인데 여러분들은 따뜻한 음료 그리고 항상 물을 잘 드시고 이뇨 작용을 하는 음료를 조금 줄이시는 것이 냉방병을 이겨내는 아주 슬기로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있으면 사실 뭐 다 이게 에어컨을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네네. 나는 몇 도로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냉방병이 있고 체온 조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각자의 방법으로 이렇게 생활 습관으로 극복을 해보시되 그런 것들이 노력을 해도 잘 안 된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목 상태를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특히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만한 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열을 발산을 시키는 걸 일단 너무 차가우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열 발산을 하는 게 피부가 한 90% 되고요. 호흡이 한 10%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로 발산이 되지 않도록 조금 따뜻한 외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좀 잘 챙기시는 게 가디건? 좋겠고요. 이런 거?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온도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온도 자체로만 느끼는 걸로 생각하지만 신경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특히 온도가 17도 미치거나 43도 이상이 되면 피부에서는 통증으로 느껴요. 네, 이게 따뜻하다, 차갑다가 아니라 통증, 유해 신호로 작용을 하면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차거나 너무 뜨겁지 않도록 뜨뜻미지근한 정도의 온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위를 많이 탄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또 다이어트는 또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그 열을 발생시키는 데는 지방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우리 포화지방 섭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체온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제까지 쭉 계속 어렵고 심오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간만에 좀 재미있는 주제로 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